그녀가 나를 유혹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었을까요? 그 짜릿하고 불장난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위층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우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자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커튼을 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습관처럼 늘 이 시간이었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햇빛은 고요했고 마당에 핀 작은 꽃들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죠. 이 연립주택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아내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 어젯밤에도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죠.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 이곳은 고요하기만 했죠. 마당에는 밤새 떨어진 이슬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위층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위층으로 이사온 이웃 여성이 떠올랐어요. 처음 윤서연 씨를 만난 건 며칠 전이었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활기찬 인사를 건네던 서연 씨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서연 씨의 표정과 몸에 밀착된 운동복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처음엔 그저 낯선 이웃일 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서연 씨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커피를 마셨죠. 얼마 후 은숙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또 일찍 깼어? 습관이 돼버렸지. 당신은 더 자지. 나도 잠이 깨서. 오늘은 어디라도 갈 거야? 산책이나 잠깐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은숙이는 그 말을 듣고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고 단조로웠죠. 은숙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저는 가볍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연립주택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서연 씨가 나타났어요. 아침 운동을 마친 듯 가볍게 땀에 젖은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생기 있는 목소리였어요. 서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했죠. 순간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운동 다녀오셨나 봐요. 네, 이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조용하고. 산책 가시나 봐요? 아, 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서연 씨는 가볍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내렸어요. 그 순간 제가 서연 씨의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력 있고 생기 넘치는 서연 씨의 모습은 제 눈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서연 씨의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아침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베란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가보니 하얀 손수건 하나가 마당의 꽃밭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올려다보니 서연 씨가 난간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람에 날려서. 아닙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 씨의 손수건을 주워 위층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서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혼자 마시기 적적했는데. 망설였지만 결국 서연 씨의 부드러운 미소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섰어요. 서연 씨의 집은 따뜻하고 깔끔했어요. 소파에 앉자 향긋한 커피 향이 곧바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 씨는 윤서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서연 씨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말투에 빠져들었어요. 가끔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조금씩 다치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은퇴한 후에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시 마주 보았어요.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며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서연 씨의 손이 컵을 들 때 손끝이 살짝 스쳤죠. 작고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좋은 이웃이 되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은 이웃. 하지만 저는 이미 서연 씨를 이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서연 씨의 미소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까지 서연 씨가 남긴 작은 온기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낯선 설렘이 어느새 제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창가에 서서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자꾸만 위층 윤서연 씨의 집을 무심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것만 봐도 혹시 서연 씨일까 기대하게 되었죠. 은퇴 후의 일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연 씨와의 짧은 만남이 제게 남긴 여운은 생각보다 컸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서연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며칠 후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 서연 씨가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쿠키를 좀 구웠는데 드셔보실래요? 서연 씨가 내민 접시 위에는 정성스럽게 구운 쿠키가 있었어요. 집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서연 씨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잠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권하자 서연 씨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가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은은한 꽃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 쓰시던 향수인지 아니면 서연 씨 자체에서 나는 향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향기는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왠지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서연 씨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네요. 살아온 시간의 온기가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꽤 되었거든요.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서연 씨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학 작품부터 역사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서연 씨의 눈빛이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원래는 도시에 살았는데 조용한 곳을 찾다가 오게 됐죠. 서연 씨의 표정에서 잠시 어두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직은 혼자예요. 이곳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제가 준비한 차를 받아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자신이 예전에 교사였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원고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서연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이 있는 내면이 느껴졌죠. 저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처음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요즘은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나눌수록 서연 씨의 지적이고 섬세한 감성에 마음이 끌렸어요. 처음 느꼈던 서연 씨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 외에도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죠. 저도 이렇게 이웃과 편안히 대화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 서연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네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죠. 오히려 따뜻한 정적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 향기와 함께 서연 씨의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어우러졌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서연 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저는 순간 서연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햇살에 비친 서연 씨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여기서는 하루하루가 참 평온하네요. 서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씨의 옆에 섰죠. 가까워진 거리에서 서연 씨의 체온이 은은하게 전해졌습니다. 평온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서연 씨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 씨와 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서연 씨의 눈동자가 햇살에 반짝이며 더욱 깊어 보였어요. 장태호 씨, 앞으로 우리 자주 이렇게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와의 이 짧은 만남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러죠. 언제든. 그 순간 서연 씨의 손이 창틀 위에서 제 손 가까이에 놓였어요. 손끝이 스칠 듯 말 듯 한 거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서연 씨의 손등에 살짝 닿게 했어요. 서연 씨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때 은숙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연 씨와의 따뜻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고 서연 씨와의 작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의 나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이웃으로만 서연 씨를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은 서연 씨와의 짧은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서연 씨의 얼굴과 미소가 떠올랐고
아침마다 창가에서 서연 씨의 집을 바라보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서연 씨가 베란다에 나와 빨래를 널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숙이와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연 씨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은숙이가 말을 걸어도 종종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요즘 자주 멍하니 있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은숙이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어요. 그냥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서연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서연 씨와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은숙이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위층 서연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호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실래요? 좋은 와인이 하나 있는데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서연 씨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조금 이따 갈게요. 서연 씨의 집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서연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어요. 연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의 집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 한 병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안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치즈와 과일, 그리고 작은 카나페까지. 서연 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지게 준비해 주셨네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태호 씨가 와주셔서 더 의미 있어요. 서연 씨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붉은 와인이 잔에 담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 씨의 손놀림도 우아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와인의 영향인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와인은 친구가 프랑스 여행에서 가져다 준 거예요. 특별한 날에 마시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서연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서연 씨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 씨의 집안은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와인의 향과 함께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씨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태호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 씨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서연 씨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로워요. 오랜 결혼 생활이지만 가끔은 정말 깊은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저도 평소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와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서연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곳에 와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끔은 너무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태호 씨를 만나고 나서는 그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왔어요. 살며시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서로의 눈빛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서연 씨의 손은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 마음이 좀 더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연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서연 씨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공기는 무거웠지만 달콤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죠. 서연 씨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의 커튼을 살짝 닫았어요. 창밖에 햇살이 희미하게 실내로 스며들었고 그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 씨의 집은 아늑하고 은밀한 분위기로 변했죠. 서연 씨가 다시 제 옆에 앉았을 때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서연 씨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서연 씨의 숨결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손끝이 제 얼굴을 살며시 스쳤어요. 저는 그 부드러운 촉감에 눈을 감았죠. 서연 씨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조용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 씨의 집 거실은 고요했고 오직 우리의 숨결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말없이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따뜻하고 애틋했죠. 서연 씨의 체온과 향기, 부드러운 속삭임이 제 모든 감각을 깨웠어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꼈습니다. 서연 씨의 원피스가 살짝 흐트러지고 서연 씨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손은 여전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죠. 서연 씨의 집 거실은 따뜻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서연 씨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애잔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복잡함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요? 서연 씨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두렵긴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았죠. 서연 씨의 집 창가에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오후의 정적은 더없이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와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서연 씨를 살며시 안으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해가 서서히 기울면서 서연 씨의 집 안은 더욱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집에서 보낸 그날 오후의 정적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서연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계속 떠올랐고 서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살아났죠.
저도 모르게 서연 씨의 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로 가서 서연 씨의 베란다를 바라봤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연 씨의 창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곤 했어요. 은숙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은숙이가 무언가를 말해도 종종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곤 했죠. 요즘 정말 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은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은숙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라며 일주일 정도 부산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아침에 은숙이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어요.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연 씨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 씨의 모습이 햇살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문득 서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죠. 오후가 되어 서연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호 씨, 오늘 오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마시러 오실래요? 새로운 차를 하나 받았는데 같이 마시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물론이에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서연 씨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서연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와 따스함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 씨는 미리 준비해 둔 듯 테이블에 예쁘게 담긴 차와 다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테이블에 작은 꽃까지 장식되어 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정성이 가득해 보여요. 서연 씨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태호 씨가 좋아해 주시니까 더 신경 쓰게 되네요. 서연 씨와의 시간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깊고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까지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게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아마도 태호 씨 덕분일 거예요. 서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죠. 저도 그래요. 서연 씨 덕분에 제 일상이 달라졌어요. 매일이 기다려지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 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작은 미소에도 가슴이 뛰었죠. 서연 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서연 씨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빛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방 안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내렸어요.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고요한 오후의 정적이 우리를 감싸 안았죠. 서연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가까워진 거리에 서로의 숨결이 섞였고 서연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태호 씨, 이런 순간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서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서연 씨의 말에 공감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 씨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오후의 빛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숨결만이 방 안에 맴돌았죠. 서연 씨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서연 씨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어요. 태호 씨,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서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서연 씨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서연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특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었죠. 서연 씨가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다른 것들은 잠시 잊고 싶어요. 서연 씨는 제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방 안에는 긴장감과 따스함이 동시에 존재했고 그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 씨의 과거 이야기,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마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까지. 서연 씨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저 이 순간만이 중요했고 그 시간만이 현실인 것 같았죠. 해가 서서히 져가면서 방 안은 더욱 은밀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서연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의 손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고 또다시 서로를 뜨겁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은숙이와의 관계, 제 인생의 무게가 다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죠.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 씨와의 만남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이 자리한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죠. 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와의 관계가 계속될수록 제 삶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연 씨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설렘이 뒤엉켜 있었죠. 결국 깊은 밤까지 고민하다 겨우 잠에 들었지만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여전히 서연 씨와의 시간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은숙이가 없는 동안 서연 씨와 보낸 시간들은 꿈 같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날도 창가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죠. 서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연 씨를 만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일까? 은숙이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숙이의 친구인 정미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정미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긴장된 상태였어요. 태호 씨, 큰일 났어요. 은숙이가 여행 중에 계단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인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와의 달콤한 시간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은숙이에 대한 걱정만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한가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의식은 있지만 너무 아파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은숙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서 은숙이를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은숙이는 이미 병실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평소 밝고 건강하던 은숙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은숙이는 제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허리를 크게 다쳤나 봐.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은숙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따뜻하고 부드럽던 은숙이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은숙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전해주려 했어요. 의사는 진단을 마친 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허리 2번과 3번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최소 6주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순간 실감했어요. 은숙이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조심히 있으면 안 될까요? 환자분 상태로는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요.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숙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픔을 참는 은숙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숙이가 여행을 떠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은숙이가 없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해. 내가 함께 갔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은숙이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사고일 뿐이야. 하지만 은숙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은숙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숙이를 돌보는 동안 이전까지의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죠.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은숙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은숙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멀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각자의 일상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
은숙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서연 씨와의 만남이 제 삶에 가져온 행복과 설렘을 떠올리면서도 은숙이와의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죠. 서연 씨는 제게 새로운 감정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숙이는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며칠이 지난 후 병실에서 은숙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해야 할까? 이유가 있어? 저는 은숙이의 눈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 순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숨길 수도 없었죠. 그냥 당신이 아프니까 더 신경 쓰이고 그런 것 같아. 평소에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은숙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숙이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연 씨와의 관계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멀게 느껴졌죠. 한편으로 서연 씨의 연락도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점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 씨의 메시지에 간단히만 답을 하면서 점점 더 거리를 두려 했어요. 병원에 있어서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서연 씨의 존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서연 씨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고 서연 씨의 미소와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병실에서의 시간은 길고 지루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은숙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들과 은숙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신혼 때 은숙이와 함께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밤 은숙이가 잠든 사이 저는 병원 창가에서 어둠 속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 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제 곁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견뎌온 은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은숙이와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은숙이의 몸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고 우리 부부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죠. 서먹했던 우리 사이에 조금씩 웃음과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은숙이의 침대 옆에서 은숙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속삭였어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은숙이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은숙이가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후회와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이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은숙이의 상태는 꾸준히 호전됐고 저희 부부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그리움과 은숙이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저는 매일 갈등하고 있었어요. 은숙이는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워서 지내야 했죠. 저는 은숙이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병원 주변을 산책하며
가져온 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자기야, 이 꽃들 정말 예뻐. 어디서 구해왔어? 병원 근처 꽃집에서 샀어. 병실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은숙이는 제가 가져온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숙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은숙이가 병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저는 병원 밖에서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바깥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오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가벼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서 서연 씨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동안 서연 씨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터라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호 씨,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조금 침울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사실 아내가 사고로 입원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큰일이었겠네요. 심각한 상황인가요? 허리 골절이라서 6주 정도 입원해야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연 씨는 제 개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라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집 정리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서연 씨, 솔직히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아내의 사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일인지. 서연 씨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 씨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니까 쉽지 않네요. 저도 서연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길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거예요? 태호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태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서연 씨의 말에 제 가슴도 아팠어요. 저 역시 서연 씨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서연 씨를 만난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서로가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다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알겠어요. 태호 씨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받아들여야겠죠.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분명히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제 문제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태호 씨. 통화를 마치고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있었죠. 서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숙이는 깨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책 다녀왔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 은숙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 그런 것 같아. 당신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숙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고 은숙이는 곧 퇴원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어요. 퇴원을 준비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우리 부부에게는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 은숙이의 진지한 표정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 나도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절실히 깨달았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은숙이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나도 노력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봐. 그날 밤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다시 한번 서연 씨와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마음이 여전히 아팠지만 결국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은숙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죠. 서연 씨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였어요. 퇴원을 앞두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숙이의 회복과 함께 우리 부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은숙이가 제안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당신이 좋아하는 바닷가로 갈까? 조용한 곳으로. 은숙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좋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시간을 다시 찾아봐.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은숙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저는 은숙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안을 정리하고 은숙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우리 집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의 집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과 함께 홀가분함도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은숙이의 컨디션도 점점 좋아졌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은숙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며 예전에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자기, 정말 고마워. 이번 일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어. 은숙이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은숙이 옆에 앉아
은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허전했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저녁, 은숙이가 일찍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조용히 메시지를 열어보았죠. 태호 씨,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했어요. 여러 번 쓰고 지우다 결국 이렇게 짧게나마 마음을 전해봅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이웃이었는데 태호 씨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외로웠던 제게 태호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태호 씨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조금씩 정리하려고 해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태호 씨와 통화한 후 며칠 동안 많이 울었어요. 처음엔 아침이 무서웠어요.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는 게 고문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태호 씨의 선택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태호 씨와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태호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조용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늘 건강하시고 은숙 씨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연 드림.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서연 씨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깊게 다가왔죠. 서연 씨의 마지막 인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 씨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연 씨와 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고요한 거실 한켠 저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연 씨의 마지막 인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기에 더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함께 나눈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던 그 오후들까지. 저는 서연 씨에게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 씨의 결심을 존중하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니 은숙이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숙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숙이의 머리맡에 앉아 은숙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숙이는 잠속에서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서연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도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죠.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창가에서 위층을 바라볼 때면 서연 씨가 그리웠지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느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이사차가 위층에 와 있는 것을 봤어요. 서연 씨가 정말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서연 씨와의 인연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오후가 되어 이사차가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서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 씨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조용히 은숙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같이 밥 해 먹어. 이런 시간이 참 좋네. 은숙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아. 은숙이의 미소를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서연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결국 제가 돌아와야 할 곳은 은숙이 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갈등과 미련들이 서연 씨의 메시지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이 흐르고 있었고 위층 서연 씨의 집에는 더 이상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어둠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은숙이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서연 씨와의 추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어요. 은숙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마지막 문자 이후 제 마음은 한동안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커다란 물결이 지나간 자리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가 이사를 간 후 위층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창가에서 위를 올려다보지 않게 되었어요. 은숙이와 저는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은숙이는 서서히 몸을 회복해 나갔고 저는 그런 은숙이 곁에서 하루하루를 정성껏 채워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햇살 좋은 오후엔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같이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은숙이와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의 향기, 은숙이가 만든 된장찌개의 따뜻한 맛, 저녁 무렵 은숙이와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은숙이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은숙이의 관찰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은숙이는 여전히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아마도 당신이 회복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서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진 것도 큰 이유였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은숙이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은숙이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TV에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자기, 요즘 당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내 눈을 자주 마주치네. 은숙이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은숙이가 그동안 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곧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 같아서.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당신이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손잡고 앉아 있는 것도. 은숙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엔 지난날의 고생과 인내가 스며 있었죠.
저는 은숙이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은숙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은숙이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가능한 일이었죠.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은숙이는 밝은 표정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함께 밀며 고구마 하나, 된장 한 통에도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여보, 이거 기억나? 신혼 때 된장찌개 끓인다고 내가 한 통 사왔던 거. 제가 웃으며 물었고 은숙이도 피식 웃었어요. 그땐 내가 소금이랑 된장이랑 헷갈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당신 그걸 다 먹어줬지. 맛없어도 당신이 해준 거니까.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한참 웃으며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대신 따뜻한 책임감과 다짐이 자리를 잡아갔죠. 그날 밤 은숙이와 함께 둘만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은숙이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은숙이는 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당신 요리 솜씨가 늘었네. 오랜만에 해보니까 서툴러. 그래도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기뻐. 식사를 하며 은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호 씨,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있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 저는 은숙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날카롭게 저를 꿰뚫는 듯 했죠. 은숙이는 역시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리됐어. 더는 미련도 없고 당신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 은숙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은숙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기다렸어. 당신이 먼저 내게 솔직해질 때까지. 그리고 고마워. 내게 돌아와줘서. 그 순간 저는 은숙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아버렸네. 늦었지만 앞으로는 당신 옆에만 있을게. 은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가까워져 있었죠. 은숙이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저는 은숙이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작은 화단을 정리했죠. 은숙이는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화분을 옮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이 화단에 봄꽃 심어. 다음 계절이 오기 전에. 은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매일매일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심을게.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며 꽃씨를 심었어요.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장 안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과의 나들이, 이 집으로 이사 왔던 날까지 수많은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은숙이가 제 옆에 다가와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은숙이의 눈가엔 다시 고요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기쁨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때 우리 참 행복해 보이네.
지금도 행복해요. 아니,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과거의 행복도 소중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흔들림과 유혹이 지나간 자리엔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은숙이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은숙이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의 기운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봄처럼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 씨와의 만남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 모든 깨달음의 끝에서 저는 은숙이를 다시 만났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말이죠. 앞으로 저는 은숙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느 날 문득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함께 시간을 견뎌준 사람 곁이라는 걸 태호 씨는 늦기 전에 알게 되었죠. 이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